그다음에 247페이지 간주공급 4가지인데 거기 보시면 자가공급에 3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전용이 있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모여 반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예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세법은 국가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많은 게 좋아요? 매입세액이 많은 게 좋아요? 매출세액이 많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매출세액이 많아야만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면세사업의 전형이 뭐냐면 말 그대로 면세 쪽에 쓰는 거예요. 어느 쪽에 쓰는 거예요? 면세. 그러면 우리 면세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면제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팔 때는 어디에 써버리는 거예요? 면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빼줬는데 낼 게 없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는 인정을 못 하겠다. 너 뺐으니까 면세에 썼어도 과세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간주공급의 뜻이 뭐냐면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무슨 공급이라 그래요? 간주공급.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우리나라는 세법에서는 자동차를 싫어합니다. 화물차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화물차는 먹고 살려고 끌고 다니는 건데 자동차는 없어도 솔직히 생활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예 불가능한 건.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돼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몇 cc 넘는 거요? 1000cc 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네. 근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 사장님 차가 펑크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타이어 갈아주잖아요. 네. 근데 타이어 갈아주고 사장님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타이어 살 때는 매입세액을 뺐어. 근데 사장님 거 갈아줄 때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는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본지점 간의 거래인데 우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물건을 보내주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걸 공짜로 주는 건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점에서도 어쨌든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물건을 사서 지점에다가 뭐 하죠? 팔죠. 네.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대. 그러면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자료 거래가 생겨버려요. 일명 뒷돈 거래가. 왜냐면 겉으로는 이거 공짜로 준 거야. 이러면 세금 안 내니까. 그럼 이런 거를 냅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서 세금 걷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공정, 공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할 거면은 다 같이 하자. 말 거면 다 같이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있는 게 간주 공급입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짜로 준 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그건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왜 본점에서 지점으로 주는데 무료로 줬다. 이런 건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무슨 쪽 공급이요?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세금 안 냅니다. 왜냐면 이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네, 특히 이제 제조회사는 새로운 직원 오면은 작업복 주고 작업모 주고 작업화 다 사서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복지 차원이잖아요. 이거 개인 돈으로 사는 회사들도 실제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데 가면 개인 돈으로 사는 거고 괜찮은 데 가면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회사하고 나쁜 회사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주면 좋은 회사고 하나라도 덜 주면 나쁜 회사고, 왜냐면 덜 주면 내 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직장 연애 및 직장 문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데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거는 또 붐이 날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은 직장 사내 커플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걸잖아요, 맨날. 사내 커플 해갖고 결혼하면은 500만 원 낼게 내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도 나왔었어요. 주한공단에도. 다음에 2번 나온 회사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조회사인데 여직원이 3명 있고 남직원이 15명이래요. 혹시 눈 맞아갖고 결혼하면 500 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결혼을 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전 참고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긴 한데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왜냐면 결혼해서 하느니 혼자 있는 게 또 장단점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좋은 걸로 하시면 되죠. 뭐 가라 그런다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가라 그런다고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거고 맘에 맞는 사람 없으면 못 가는 거고, 그거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는데 뭐 시어머님, 옛날 시어머님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 도망가요. 웬만한 여자분들. 지금 그런 건 없으니까 저는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그냥 상대방이 좋으면 가면 돼요. 요즘 시어머님들 그렇게 하는 시어머님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있긴 있는데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크게 터치 안 해요. 명절 때 되면 명절날만 오라 그래요. 왜냐면 제사도 안 지내니까 우리 집은.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서는 다 잘 봐야 돼요. 경조사 중에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인당 얼마요? 연간 10만원 이하.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물건 10만원까지는 회사에서 줘도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공짜로. 근데 10만원 넘는 거 주면은 10만원 넘는 거에 대해선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 가시면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생일날 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지 차원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은 1년에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원까지.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밑에 가에 보시면 견본품. 견본품은 부가세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면 견본품 줘야 되잖아요. 이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견본품 주면서 돈 내놓으래. 그러면 물건 안 팔리겠죠. 그런 회사 거 거래도 안 하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견본은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주고 더 많이 팔아라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저기 포항 쪽에 지진 났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그런 쪽에다 이제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전단지 주면서 거기에다가 뭐 과거에는 물티슈나 막 이런 거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물티슈 값이 비싸요. 그거 들고 회원가입하는 게 더 비싸요. 회원가입하는 게 더 비싸죠. 그래서 조그만 거는 국가에서 안 받겠다 그거예요. 왜냐면 조그만 거 안 받고 큰 거 받는 게 좋잖아요. 10원 받는 게 좋아요? 만원 받는 게 좋아요? 만원 받는 게 좋죠. 만약에 10원까지 다 내래.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덜 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증정품. 그래서 우리 증정품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겠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 점수도 세금 안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마트나 이런 데에서 점수로 해갖고 포인트 점수로 물건 사는 경우 있죠? 그 포인트 점수로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와 견본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냐? 광고 선전물 그 다음에 증정품. 그 다음에 우리가 폐업하면은 남아있는 물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왜 내야 되냐면 이건 형평성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 닫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뭐를 안 내니까요? 세금 안 내니까. 그러면은 폐업하고 싸게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죠? 유리하겠죠. 왜냐면 폐업 안 하고 싸게 파는 사람들은 세금 내야 돼. 근데 나는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도 돼. 왜요? 폐업했으니까 뭐 안 내? 세금 안 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억울해 하십니다. 왜냐면 장사한 데서 폐업하는데 세금도 내야 돼. 네. 그럼 또 그렇게 보는 쪽도 있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물건 팔면 뭐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비정상이 되겠죠. 그럼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 전에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요건 강제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량도. 그래서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원래 세금은 현납이에요. 뭘로 내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일부 세금은 물납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쪽은 물납도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건물만 5채를 주셨어. 현금은 없어. 그럼 나 현금이 없잖아요. 세금 내야 돼. 그러면 이거는 건물로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 그 다음에 담보. 담보. 그러면은 우리가 담보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라 그랬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담보라는 게 요거를 이제 내가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돈 안 갚으면은 이 아파트를 뭐 하겠다. 담보로 해서 돈을 갚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담보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못 갚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참고로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격리파트잖아요. 그러면 많진 않은데 아직도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원래 격리파트 과거에 많았거든요. 왜냐면 하도 돈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보증인 세우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나 아니면 사장님이 아는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한 거죠. 돈 들고 도망갔거나. 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은 아니래요. 왜냐면 회사에서 뭐 그거 갖고 근데 좀 대부분 그런 회사들 요즘에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뭐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공매 및 경매는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일명 공경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공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자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안 갚으면 빨간 딱지 같은 거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요즘 또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코로나 끝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코로나 끝나면 저기만 좋을 것 같아요. 외국만. 왜냐면 한국 사람들 지금 총알 장전 중이잖아요. 뭐 하려고요? 날라가려고 외국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국내에는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관광도 이렇게 좀 발전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진짜 못 만들어요.
출렁다리 하나 유행했다고 전국에 출렁다리만 늘어나는 거 보면 진짜 못해요. 출렁다리 유행하면 그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웬만한 데 가면 출렁다리 거의 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유행했었던 데만 뒀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비를 할 텐데 이제 소비할 필요가 없죠. 가까운 데 가고 출렁다리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부산 가서만 먹을 수 있어. 요즘 서울, 인천 가면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화 다 시켜나왔고. 우리나라는 좀 관광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돌아다니면 이쁜 게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보시면 사업의 포괄량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괄이라는 게 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건데 포괄량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낼 세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다 넘기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낼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분량도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포괄량도 하면은 우리 회사를 사간 사람이 알아서 세금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는 볼 거 없고요. 250페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별표 3개 치세요. 여기도 은근 시험 잘 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봤자 한 번 시험에 3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용역에 무슨 공급이라고 있으세요? 간주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근데 간주 공급으로 안 하고 저는 무상 공급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상이 뭐죠? 공짜입니다. 우리 공짜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근데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텐 공짜일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돈이 나가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고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고급이 아니고 공급. 오타 났네요. 공급.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공짜로 물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세금을 내냐면 물건 하나당 얼마인지는 쓰여 있잖아요. 대부분. 이거 하나에 얼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걷기가 어때요? 편해요. 이거 하나에 얼마래? 그럼 거기 10%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에요. 용역은 일반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일하는 거. 그러면 공짜로 일하는 거에 세금 얼마 내십시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걷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단 특수관계인, 항상 특수관계인이 문제예요. 요즘 정치도 이분들이 문제잖아요. 항상. 그래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요건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걷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리고 일반인 모르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빌려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근데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써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세금 걷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금을 100%다 낸다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빵명일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내야 되는 세금 거의 다 내요. 왜요? 일단 빠져나갈 것도 없어. 왜냐면 다 정확하게 내 소득이라던가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얼마 쓰는지 거의 다 알잖아요. 국가에서. 왜냐면 내가 버는 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잘 사시는 분들이야 뭐 국가가 모르는 돈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 내도 괜찮으니까 친인척한테 좀 빌려줄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죠? 나중에 꼭 성공하십시오. 또 모르잖아요. 로또 1등이 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미국에 있는 그 슈퍼복권인가? 그거 사는 데도 있다면서요, 한국에. 예, 파는 자판기도 있대요. 강남인가 어디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대요. 근데 외국 복권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복권 당첨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대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행하는 사람이 사기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건강 보조식품 부모님 어버이날 때 몇 번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 몇 번 산데 한 2, 3년 거래했었던 그 사이트에서 사기쳤잖아요. 근데 저만 당한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이 당했어요. 왜냐면 그 사이트가 꽤 오래된 사이트였거든요. 그 분명히 시켰는데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사이트는 정상적이야. 그랬고 네이버에 쳐봤더니 카페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 사이트에서 사기치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 몇천 명? 그 사기 금액은 몇 억?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소송 걸 거라 그러는데 참여는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면 금액이 크면 참여를 했을 텐데 한 10만 원 정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참여를 할까 그랬었나 봐요. 한 17만 원, 15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은 100% 참여했죠. 그런 걸 노리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놈들도. 왜냐면 제가 알기로 건강기능식품이 30만 원인가? 얼마 넘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통이었는지 금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있어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넘으면은 좀 복잡해져요. 세금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외국 사이트를 썼었는데 당했죠, 뭐 결론은. 그 다음에 근로의 제공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로 제공하면 부가세네요, 소득세네요? 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요. 그래도 우리 월급 명세서 받으면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부가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사요. 근데 책에 CD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엔 근데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형식이더라고요. 한때는 USB로 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책은 면세예요. CD는 과세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책이잖아요. 그러면 주거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책. CD는 부수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면세하고 과세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해줬는데 주거래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면세면 면세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음악 CD는 과세잖아요. 근데 음악 CD 사면 책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면세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가 뭐예요? 음악 CD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주된 거래에다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이런 거 교통정리 안 해주면 물건 파시는 분들도 세금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과세세요, 면세세요.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은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되잖아요. 바코드 찍으면 얼마 뜨잖아요. 그럼 얼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해결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교통정리 안 해주면은 책은 얼마의 과세고요. CD는 얼마의 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보조적인 것들은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요. 주된 거래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그리고 세법 공부할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어떻게만 생각하시냐면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세금을 많이 걷자, 적게 걷자? 많이 걷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세법이 뭐 걷는 법이에요? 세금 걷는 법이에요. 근데 적게 걷자라고 만들어 놓으면 진짜 조금 걷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악용할 거니까. 나라도 악용할 건데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어저껜가 짜장면 집에 갔어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우리 꼬맹이랑 셋이서 갔는데 6,500원이거든요. 근데 현찰로 내면 한 그릇당 500원씩 깎아준대요. 그래서 뭘로 냈어요? 현금으로 냈죠. 예. 뻔히 왜 그러는지 알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원래는. 원래 현금으로 내나 카드로 내나 어때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데들도 있어요. 카드로 낸다 그러면 10%더 내세요. 이러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원래 국세청에 찔르면 걸려요. 근데 왜 안 찔러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왜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찔르면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는 거지. 원래 그거 다 불법이에요. 현금으로 하면 깎아주는 것도 불법.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낼 때랑 카드로 낼 때랑 차이 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마 그거 잡아간다 그러면 지금 장사하시는 분 중에 최소 3분의 1은 저기 가셔야 될걸요. 네. 변호사 모시고. 최소 3분의 1이에요.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왜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뭐예요? 많아요, 양이. 회계 때에도 여기 종종 나왔죠? 공급 시기하고 무슨 장소요? 공급 장소. 여기에서 공급 시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날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요거 정하는 거예요. 작성 연원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월 31일 날 거래를 했어. 그러면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죠. 왜요? 세금을 늦게 낼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4월 1일도 싫죠. 한 10년 후에 내고 싶죠. 맞죠? 아니면 아예 안 내거나. 그거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야 되죠.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날짜에, 자기 필요한 날짜에 막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날짜를 정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저는 저거를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판매는 돈으로 내는 거 있고 할부로 하는 거 있고 외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래서 물건 줄 때 뭐 했다? 팔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 보낼 때 세금 계산서 프린트해서 같이 보냈어요, 물건이랑. 왜냐면 무슨 기준이기 때문에 인도 기준.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갖다 주면은 그날 판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그냥 할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번하고 4번하고 묶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랑 중간 지급 조건부랑 완성도 기준 지급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기 할부 판매, 장기의 뜻, 길다, 짧다? 길다. 할부는 몇 회 이상이요? 2회 이상.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할부 하는 이유는 금액이 뭐해서요? 비싸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를 뽑았어. 그러면 솔직히 일시불로 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대부분 장기 할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 요것도 금액이 크니까 중간에 내는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작아. 그러면 한 번에 내면은 되겠죠. 근데 금액이 너무 커. 그러면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완성도 기준 지급. 이것도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보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기간이 뭐 하니까? 기니까. 그 다음에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받기로 한 때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기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절대 세금 내다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금 내다 망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세금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그건 불법 저질렀다 걸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세금 내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잘 돼서 계속 세금 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탕주의. 한번 바짝 땡기고 끝내겠다. 국가도 그런 생각으로 운영하면 국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갖고 오래오래 많이 내시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저기는 세게 안 하지? 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세게 하면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긴 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외국에 월마트라고 있잖아요. 한국의 홈플러스가 예전에 저기 뭐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유출했다가 그때 벌금을 한 2억인가 3억 냈거든요. 근데 월마트인가 미국에 거기 마트는 1조 냈어요. 그럼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도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좀 세야 되지 않냐. 그 말도 맞는데 너무 세게 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회사 하나가. 참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솔직히 좀 세져야 된다라고 저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달도 아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약해지죠.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맞은 사람입니다. 2차까지. 안 맞으신 분은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고, 맞은 사람 거 도용하다 걸리면 한 징역 한 5년? 그런 건 해야죠. 왜냐면 안 맞은 건 상관없지만, 안 맞았으면 안 맞은 대로 본인이 책임져야죠.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맞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뭐 스리슬쩍 넘어가겠죠. 왜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안 맞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공이라는 게 대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신 만들어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대신 만들어준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돈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돈 들어갔을 때, 저 포함해서 저도 똑같아요. 돈 들어가면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요. 네. 착한 사람도 사이에 돈이 껴있으면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공이 끝났대요. 그래서 돈 주면 안 되고 가공된 재화를 받은 다음에 검수를 다해서 괜찮았을 때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 나오면 그냥 폐업시에요. 폐업하는 때. 이것도 은근 답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뭘로 잘 나오냐면 뭐 물건이 뭐 사용 가능한 때 막 이렇게 나오는데 폐업하면 폐업하는 날로 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분은 뭐가 아니에요? 사업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업하면은 무조건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자판기도 우리 몇 번 봤었죠? 무인 판매기.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돼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 남의 돈.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면 내가 그 돈을 뭐 한 거죠?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낼 수 있다? 세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이제 추가로 외울 거예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환가일의 뜻이 뭐냐면 환전. 요거는 추가입니다. 세무 때. 그래서 그 암기하시라고 나눠드린 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고 기적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요거는 비행기에 싣는 거고 선적일은 어디에 싣는 거라고요? 배, 선박에다 싣는 거예요. 그 차이지 어쨌든 싣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싣는 날짜인데 환가일이라는 게 돈 바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돈을 미리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했어요? 환전했어. 그러면 그 날짜가 빠르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뒤에 가서 분개할 거예요. 이게 환율이 날짜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네. 오늘 오전 환율 다르고 오후 환율 다르고 내일 환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화 관련돼서는 환율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건 실은 날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먼저 바꿨으면은 돈을 먼저 바꾼 날로. 그런 거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서는 특수한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53페이지에서는요. 저거 특수한 경우. 그래서 거기 1번에 간주임대료. 우리 간주임대료는 추후에 이제 저기 볼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라던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가 얘기하거든요. 상가에 들어갈 때 월세를 내든 전세를 하든 보증금은 내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이건 임대료 아니잖아요. 뭐죠? 이자죠. 근데 이자를 임대료로 보고 뭐 내게 하겠다? 세금 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진짜 거래예요? 가짜 거래예요? 가짜 거래예요. 가짜 거래니까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뭐만 거두면 되죠? 세금만 거두면 되죠.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면은 마지막 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간주임대료 다음에 보실 거는 이 과세기간 이상의 부동산 임대료예요. 요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는 후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선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요즘 건물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짓는데 주변에 아파트라던가 이런 빌라 같은 데를 5개월이면 5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다 선불로 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5개월에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 세금 신고하려면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3월부터 뭐 6월까지. 이렇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 달 거는 1기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1기 확정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날짜는 정해야 돼. 예.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것도 과세 기간에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종료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돈은 대부분 3월 달에 주잖아요. 이런 거래일 경우에. 몇 월 달에 줘요? 3월에. 근데 3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3월에서 6월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4월 달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5월하고 6월에 우리 여기에서 안 살 거니까 두 달치 다시 내놓으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계약할 때 만약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사용 안 하는 날짜는 환급해달라, 돌려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과세기간 무슨 일로? 종료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요거에 해당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 내라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세금을 더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뭐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간주임대료를 걷는 이유는 하나예요. 불로소득이라. 무슨 소득이요?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여기도 들어가겠죠. 뭐요? 비트코인, 뭐 부동산 이런 쪽들이 대부분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불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노동력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이거 열심히 쫓아갔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거 돈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돈으로 찍어 누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사신 분들이지 투기하려고 들어가서 돈 번 사람 중에서는 투기꾼들 아닌 이상 돈 많은 사람 아닌 이상은 어려워요 자체가. 그래서 불로소득이라 더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255페이지 조금만 볼게요. 여기 섰다가 또 볼 겁니다. 영세율과 연산. 그리고 이론은 빠르면 내일, 늦으면 수요일 날 한 한두 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끝내고 이제 또 실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기하고 그전처럼 분계 문제 풀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론 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풀 거예요. 왜냐면 기존 거는 전산회계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모 공부하면 회계 공부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예요? 원서 접수예요. 뭐라고요? 원서 접수. 그러니까 요번 주에 회원가입 해놓으십시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 미리미리 하시고. 그리고 사진 안 보내주신 분들 사진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인데 영세율은 뭐라 그러냐면 완전 면세제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그
그 다음에 영세는 왜 완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금 안 내죠. 근데 환급도 해줘요. 그래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슨 환급 해주냐면 조기 환급 해줘요.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왜냐면 이 영세율은 수출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혜택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줘요. 국내 거래하는 회사보다는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하나라도 더 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면세는 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냐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에 주로 쓰고요. 고소득자예요? 저소득자예요? 저소득층에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역진성 뭐요? 완화. 그리고 면세는 뭐요? 계산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영세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몇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0의 세율.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영세율이 나오는 이유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의 취지 및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고 거기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중과세 방지랑 수출 장려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화 획득 목적도 맞습니다. 왜냐면 수출하면은 외국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그룹이 여러 개 생기면 떼돈 버는 거죠. 국가에서도 좋은 거죠. 왜냐면 나라 홍보도 되고, 외국 나서 돈 벌어 갖고 오고, 돈 벌어 왔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국가에서는 다각도로 좋은 거예요. 그런 그룹들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저는 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끝난 후 25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까지만 보고 쳤다가 다음 거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 뭐 있었었죠? 구매 확인서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 있죠. 이거를 과세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안에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영세로 처리해 줍니다. 참고로 이 서류가 없으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세로 거래했다가 이 서류를 갖고 오면은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세로 바꿔주셔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5월 1일 날 거래한 게 과세로 거래가 됐어요. 뭘로 거래됐어요? 과세. 그러면 5월 1일이니까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일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7월 25일. 근데 갑자기 이 회사에서 7월 25일 날 내국 신용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요 5월 1일 거래가 이제 매출 과세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로 다시 재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 25일 날 신고해요. 그러면 7월 25일 전에 일단 거의 마무리는 해놓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와서 이걸 탁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내국신용장으로. 그러면은 이거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되죠. 맞죠?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뭐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과거에는 5일 전까지만 갖고 왔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고하는 날까지만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몇 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마 그쪽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소중하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면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